안녕하세요. 오리엔탈 메디슨 한약 제제를 소개하는 오메튜브입니다. 요즘 우한폐렴 아주 난리죠.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이제 많은 약선생님들이 이제 그에 대한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이 어련히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실 거라고 믿고 저는 원래 하던 거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셀프 치염리 하나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로 아주 엄청난 꿀팁입니다. 얼마 전이 설 명절이었잖아요. 그 명절 전날은 원래 약국이 많이 바쁩니다. 그 전에 이제 혈압약, 위장약 뭐 등등 미리 타놔야 되잖아요. 감기 증상 살짝 있었던 애들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병원 가서 타놓기도 하고, 명절 전에 이제 마지막 근무일이었던 23일 날 제가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날 제가 블랙커피를 좀 계속 마셨거든요. 한 대여섯 잔 이상을 마셨을 거예요. 그랬더니 오후 한 4시쯤 정말 갑자기 신물이 콱 올라오더니 그 한 방에 목이 훅 가버렸어요. 이게 그 유명한 역류성 식도염이죠. 그러고서 이제 에이 금방 가라앉겠지 했는데 이게 그 다음 날에도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제가 어열제를 먹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합법이거든요. 그래서 더 심해져 버렸어요. 목은 계속 칼칼하고 입안도 텁텁하고 기침이 점점 심해지면서 가래도 나오고 혀에 백태는 확 끼고, 그리고 막 몸이 이상합니다. 찌뿌둥하면서 뭔가 나른한 듯 하면서 이걸 몸살은 아닌데 뭔가 이상 야릇한 기분인데, 저는 이 기분을 여러 번 느꼈는데도 아직도 이거를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요. 모르는 사람이 이게 걸리면 딱 몸살기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거기에 결정적으로 한열왕래, 그 몸이 으슬으슬 추웠다가 갑자기 열이 훅 오르면서 더웠다가, 이것도 사실 제가 한열왕래라고 하는 증상 자체를 아니까는 말할 수가 있지, 이런 게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딱 감기 걸린 것 같아요, 목 아프고 몸살 기운이 있어요 라고 말할 거거든요. 저도 좀 둔감한 편이라서 바로는 못 알아채고 왜 이렇게 춥지? 뭐 감기 기운 이거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다가 갑자기 몸이 훅 더워지면서 잠을 못 자길래 응교산증 걸린 건가 싶었다가 또 목이 건조하지 않으니까 또 이거 아니구나 했고, 이게 두 번째 반복되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거 한열왕래네 라고 알아챈 거거든요. 한열왕래라는 게 있는 거를 알고 있고, 실제로 제가 이걸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떠올리기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머금고서 그 좋아하는 술도 안 먹고, 다음날 밤부터 약을 먹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 그리고 그 전날 밤까지 4번 먹어서 총 5번 약을 먹고 하루 반나절 만에 역류성 식도염 거의 완치시켰습니다. 그 약이 뭘까요? 짐작이 되시나요? 아마 못하실 건데요. 약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그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증상 자체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뭐 전문가들이라면 어떤 병리 상태인지 다 아실 테지만 일반인들이라면 그냥 병 이름만 알지 뭐 자세한 건 모르잖아요. 그래서 약간 설명 좀 하겠습니다. 역류성이라고 하면 이제 원래 가던 길로 못 가고 반대로 올라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식도염, 말 그대로 식도의 염증, 즉 역류성 식도염은 위에 들어있는 위산이 그 염산보다 센 강산이 위랑 붙어있는 식도로 이제 역류를 하고, 그 식도 점막이 그 위산에 의해서 사가버려서 이제 맨살이 노출되고 그곳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걸 말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핵심은 뭘까요? 역류죠, 역류. 위산이 위에 있으면 생길 일이 없는데 역류를 하니까 생기는 겁니다. 핵심은 역류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그럼 정상인은 왜 역류를 안 할까요? 그건 바로 이제 식도 관략근 때문인데, 식도 관략근이라는 거는 식도랑 위랑 연결되어 있는 부위에 있는 근육입니다. 똥꼬에 있는 것만 관략근 아니에요. 관략근이라는 거는 몸 여러 부위에 있으면서 조여주는 역할을 하는 근육인 거고, 똥꼬에 있는 게 제일 유명할 뿐이죠. 이게 잘 조절이 안 되면 위산이 많아도 그 길을 확 조여버려서 역류하지 못하게 길을 막아버립니다. 근데 이 근육이 조절이 안 되면 조이질 못해요. 그래서 길이 열려버려서 역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까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그 현대의학적으로 역류성 식도염에 쓰는 약이 뭐죠? 위산 분비 억제제랑 제산제죠. 얘네들은 타겟팅이 어디죠? 위죠, 위. 그 위산이 역류하니까
역류하는 위산 자체를 줄여버리는 거예요. 역류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근육 조절 문제인 것을 아까 제가 언급을 했잖아요. 그럼 왜 그 관략근 근육 조절하는 약을 안 쓸까요? 답은 없으니까요. 현대의학적으로 식도 관략근을 조절하는 약은 사실 없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없어요. 원래 없는 겁니다. 없으니까 이제 포인트를 현대의학에서는 위산으로 잡습니다. 위산을 못 나오게 막는 거예요. 근데 위산 분비가 많을 수도 있지만 만약 위산 분비 자체가 멀쩡하다면 약을 쓰면 위산 자체가 줄어들겠죠. 위산의 역할이 뭘까요? 소화입니다. 소화. 음식물 삭히는 걸 위산이 하죠. 그러면 위산이 줄어들면 음식물이 잘 삭질 않겠죠. 소화가 안 될 겁니다. 그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아니라 진짜로 소화가 이제 음식물을 삭혀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과정 그 자체가 안 될 거라고요. 이렇게 소화 기능이 약해지면 흡수되는 영양분도 더 적어질 거고, 그래서 위장약을 오래 먹으면 안 좋다는 얘기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저 위산분비 억제제를 드셔가지고 역류성 식도염이 완치가 된다는 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저거를 거의 뭐 최소 2주, 뭐 길면 몇 달, 몇 년까지도 계속 달고 삽니다. 좀 안타깝죠. 하지만 뭐 저한테 고쳐달라 하지 않으면 저는 그냥 입 닫고 복약제만 열심히 합니다, 그냥. 근데 한방적으로는 그 식도 관략근을 조절할 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키포인트인데 바로 시오제입니다. 소시오탕. 저는 이거 소시오탕 들고 나왔고, 제가 이번에 먹은 것도 소시오탕이에요. 저는 소시오탕 요거를 5번을 먹고서 거의 완치를 시켰어요. 사실 여기에 이제 소결용도 같이 껴있어서 소화명탕을 같이 추가하기는 했지만 그 메인은 소시오탕이었습니다. 자, 신기하시죠? 도대체 왜 소시오탕이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할 수가 있을까요? 소시오탕은 격담간 라인의 열을 꺼준다고 이전 영상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격담간 라인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근육의 조절입니다. 이 라인에 열이 차면 근육을 조절하는 기능이 실조가 되고, 그래서 하부 관략근 조절이 안 돼요. 저는 소시오탕으로 이걸 풀어준 거고요. 그래서 위산의 역류라는 그 역류 증상을 잡는 약이 시오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의학적으로는 역류성 식도염 하면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생겨요라고 하는데, 스트레스 다음에 중간에 생략되고 그 다음에 바로 그냥 역류성 식도염으로 바로 넘어가죠. 그냥 밝혀진 게 있긴 하지만 뭐 정확한 기전으로 확실한 건 아직 없고요. 하지만 한방적으로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담화가 생기고 격담간 라인에 열이 차면서 근육의 조절 기능이 실조되고, 때문에 이제 식도 관략근 조절이 안 되면서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게 된다는 아주 명쾌한 기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왜 역류성 식도염이 왔는지 원인을 알 수가 있겠죠. 이제 일단은 커피를 많이 마셔서 위산 분비가 많아지긴 했을 텐데, 그것도 있고, 또 이제 명절 전날에 조제도 많고 신경 쓸 일도 많아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게 좀 원인이겠죠. 사실은 이제 저희 근무약사님께서 명절 전날을 끝으로 이제 그만두신다고 해서 제가 대체자를 구하느라 엄청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 막간에 광고해야겠다. 저희 약국에 근무약사 하실 분 연락 바랍니다. 팜 리크루트에 계속 올리고 있는데 연락이 안 오네요. 이전에도 여러 명 취업례도 있습니다. 병원 2~3달 다녀도 안 난다는 역류성 식도염을 제가 5일 만에 잡은 경우도 있어요. 그분 아직까지 저희 약국 계속 오시고요. 그게 벌써 한 1~2년 된 것 같네요. 그때도 주 방제는 소시오탕이었고요. 제가 오래전에 약사 한약제제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은 이제 바나우박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바나우박탕증의 맥기, 즉 목에 걸린 느낌은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생기는데, PPI,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가 나오면서 이제 바나우박탕은 이제 쓸 일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얼마나 위험한 발언인지 모르겠습니다. 초보 약사들을 위한 강의였었어요. 말하면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수준의 약사들에게 어떻게 이런 얘기를 그렇게 함부로 단정 지으면서 할 수가 있는지, 이거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 모기에 걸린 느낌 같은 거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매액기 따위 없었고, 이번에 제가 바나우박탕을 먹은 것도 아니고요. 매액기가 무조건 역류성 식도염도 아니고요. 아닙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미론을 믿고 쓰다가 안 들으면 한약제제 안 듣네 구라네 이런 소리 나오는 거예요 이제. 물론 그 시오제도 여러 가지 있는 거 아시죠? 이제 여러 번 말했으니까 다 구비 못하시면 최소한 소시온 요거라도 쓰시면 반타작은 하니까 많이들 활용해 보시고, 공부를 조금 더 하셔서 그 소시오탕증이 아닌 다른 증들도 좀 변증을 할 수 있도록 좀 해보시고요. 오늘 내용도 정말 엄청난 도움이 되실 거라서 이제 감히 장담하면서 그럼 이만. 아디오스.